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늘 문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선정해서 올해 아마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된 제로 투 원을 보내드립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충북 진천군에서 시작된 구제역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거기다가 고병원성 조류독감 청정지역이었던 경상북도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AI가 발생하는 등 이 AI 확산세도 멈추지 않고 있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자, 구제역과 AI 확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서상희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구제역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살처분하고 방역하고 이러는데 이게 역부족인 모양이죠? 예, 지금 상황을 보면요, 예. 특히 지금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렇죠. 예, 추우면 우리 특히 뭐 돼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면역이 상당히 떨어지는군요. 하락하고 떨어지고요. 아하. 그리고 또 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율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요즘 날씨 같으면 예를 들면 돈사에 구제역 걸린 돼지가 있는 경우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6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하. 확산이 되고요. 특히 또 구제역은 공기로도 한 10km까지 쉽게 전파하거든요. 아, 공기 전염이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방역이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구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백신 같은 건 효과가 좀 있어요? 예, 참 백신에 논란이 많은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좋은 백신이면 되는데 사실 국내에 지금 백신 하는 것은 외국 기업에서요. 예. 생산한 것을 원료를 가지고 그래서 5개 동물 약품 회사들이 그냥 분주하는 건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백신주하고 지금 국내에 발생하는 거하고 이게 유전적으로 일치도가 높아야 효과가 있는데요. 예. 실제적으로 국내에 도입된 이 소위 말하면 마니사라는 터키에서 69년도에 발생한 유래한 O형 바이러스 가지고 백신을 생산한 거라서요. 예. 그래서 국내에 발생하고 있는 예를 들면 2010년도 안동 바이러스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15% 이상 유전자가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별 소용이 없다. 백신으로 이렇게 임상 증상은 완화하지만은 완전히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백신이 원래 아닙니다. 원래 아닙니다.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면은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닌가요? 구제역 걸리기만 하면 그건 증상이 심하건 증상이 좀 얕건 간에 그건 마찬가지인가요? 예,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2010년 11월 달에 안동에 발생하고 이제 2011년도 초에 백신 도입을 했는데요. 문제는 그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퇴치가 안 되고 토착화되어가 있는 상황이고, 근데 한 백신을 4년 정도 하니까 또 바이러스는 백신이 소위 어설픈 백신이 들어오면은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발생하는 것들은 변종일 가능성이 높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시종 충북지사나 유영훈 진천군수, 이런 분들은 이동필 농림부 장관한테
이 구제역 접종설로 인한 발생 농가에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삼진 아웃제라는 것도 사실상 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백신의 어떤 그 유전자 일치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무리 그거를 노력한다 하더라도 바이러스는 계속 변하고 또 백신의 효능이 100% 보장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삼진 아웃제도 전제는 소위 말하면 한국형 구제역 백신을 개발하려고 정부에서 한 300억 정도 그동안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성공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 정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학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백신 자체가 농민들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삼진 아웃제 이런 것들은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구제역도 그렇습니다만 AI요. 고병원성 조류독감. 예. 이것도 지금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모양이죠. 예. 근데 예. 이게 뭐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잔반 처리 때문에 발생했다. 아니, 잔반 처리 잘하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겁니까? 예? 예, 이게 참 위험한 그 발상인데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잔반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식당에서 그렇죠. 국내에 생산한 오리나 닭고기를 가공하고 남은 껍질이나 그런 거 버린 건데요. 예. 그렇다면 방역 당국에서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지금 깔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특히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금년 1월 16일 날 고창에서 발생한 이후에 예. 이 바이러스의 아시다시피 거의 1,500마리 이상의 육박하는 살처분에 불과하고 아하. 이 바이러스가 토착화 된 상태거든요. 예. 반대로 잔반 이야기를 그 바이러스가 있다는 데 이 자체가 사실 참 무서운 생각이고 또 이 실제적으로 지금 양산도 그렇고 경주도 발생한 것도 원인을 모르거든요. 예. 그 뜻은 지금 토착화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쉽게 말하면 그 살처분 정책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책임 전가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스스로 인정하는 수습 잘못해놓고서. 토착화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이거 AI는 백신 같은 거 없어요? 예, 지금 동남아나 중국이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백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중국이나 동남아 경우는 백신을 함으로써 이렇게 사람 환자가 거의 급감했고요. 그래서 백신은 국내에도 사실은 H9N2란 저병원성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허가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생산 기술은 다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AI 같은 경우는 한국형 백신을 바로 생산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 100%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구제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국내에서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외국 견주를 사용하다 보니까 워낙 백신 효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은 AI 경우는 100% 일치한 것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백신제도 저희 실험실도 개발되어 있고 무상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부 정책이 따르면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백신을 취약하건 뭐하건 이 AI나 구제역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좀 확산을 방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 시급하게 뭘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좀 말씀해 주시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면역성을 증가시키게 되기 때문에 밀집 사육을 피해야 됩니다. 밀집 사육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수의학과 서상희 교수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내년 1월에 아시안컵이 있는 모양인데 네. 여기 축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박주영, 이동국, 김신욱 선수가 모두 빠졌다 그러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9일 이제 호주에서 아시아 축구 대항전이죠. 아시안컵이 열리게 되는데요. 거기에 출전할 우리나라 선수 23명 명단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뭐 이동국이나 김신욱 선수는 부상 때문에 당초 뽑히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대로 됐고요. 박주영 선수의 발탁 여부가 관심을 가졌는데 박주영 선수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6경기 연속으로 뛰지만 볼도 못 넣고 또 슈틸리케 감독이 직접 보지 않은 상태에서 볼을 못 넣는 공격수를 뽑기는 조금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뽑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뽑은 선수가 이정협이라는 상무 소속의 상무죠. 상무 소속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뭐 청소년 대표 시절에도 태극마크 한번 달아오지 못한 선수가 처음으로 뽑혔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슈틸리케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주영을 뽑는다고 하면 그 책임은 박주영에게 있다. 하지만 이정협을 뽑으면 그 책임은 바로 나한테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손쉽게 택할 수 있는 박주영보다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뽑는 그 이정협 선수를 뽑았다는 그런 거죠. 이정협 선수가 키가 186cm가 되고 아주 장신의 공격수입니다. 예. 뭐 이정협 선수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조금 속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프로에도 그렇게 많이 뛴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정협 선수가 꼭 아주 좋은 선수다. 뭐 차기 대표팀에 계속 뽑힐 선수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대회를 치르게 되면은 뭐 빠른 공격수도 필요하고 뭐 다양한 공격 옵션들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동국이나 김진욱 선수가 빠지면서 헤딩으로 볼을 떨궈줄 타깃맷 역할을 할 선수가 없었거든요. 이정협 선수가 그런 기능을 대표팀의 다양한 옵션 중에 하나를 채우기 위해서 뽑혔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어제 이정협 선수가 이제 최근에 휴가를 끝나고 오늘부터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훈련을 빨리 하겠다. 그리고 일단은 뭐 기대하지 않은 발탁이지만 끝까지 살아남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갖겠습니다. 살아남아야죠. 예. 그럼요. 그래야죠. 네. 또 자기 관리가 철저하기로 소문난 프로농구 SK 주희정 선수 말입니다. 정규 네. 시즌 900경기 출전이라는 대업을 이뤘다고 하는데 대단해요. 시즌 그렇습니다. 900경기면 어휴. 네. 만으로 37살이고요. 어제 이제 SK하고 창원 LG 경기가 창원에서 열렸는데 주희정 선수가 SK 소속의 가드죠. 어제 이제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 시즌 900경기를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요. 예. 1997년부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이룬 대업인데 900경기 출전도 대단한데요.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기록은 10경기입니다. 10경기가 어떤 의미냐면 18년 동안 결장 경기가 10경기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다치지도 않았다는 거고 컨디션이 나쁘지도 않았다는 거죠. 18년 동안 단 10경기만 결장을 하면서 900경기를 뛰었는데 아유. 이 정규 시즌 그 출전 기록을 보면 1위가 이제 주희정이고요. 2위가 추승균 738경기, 3위가 서장훈 688경기.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김찬영 선수가 주희정이 1위인데 2위부터 5위까지가 다 은퇴한 선수고요. 현역 선수가 6위인데 임재현 선수 오리온스에 있는 가드인데요. 이 선수가 604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주희정이 그동안 득점의 통산 기록으로 보면 득점 5위, 어시스트 1위, 스틸 1위고요. 예. 가드인데도 불구하고 181cm에 불과한 가드인데도 불구하고 리바운드가 통산 4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뛰면서 꾸준히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대학교 2학년 끝나고 가정이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해서 일찌감치 프로에 나왔고요. 원래는 수련 선수였습니다. 연습생이었다는 거죠. 예. 네,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자기관리 철저히 하면서 이런 연습생의 또 다른 시간을 써가고 있는 거죠. 예. 지난 5월에 그 SK 소속팀하고 계약을 2년 더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2015, 2016 시즌도 뛰게 되니까요. 1000경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이룰 날도 조금씩 가까워오고 있죠.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수력 원자력의 내부 자료가 해킹당해서 국민들의 불안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수사단은 전문성을 갖춘 해커로 추정하고 있는데 검찰은 범인이 북한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크리스마스 악몽. 과연 이것이 단순한 영화 제목이 될지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갑니다. 과연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당국은 이게 오랜 시간 준비된 전문가의 소행이다. 예.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예, 전 처음부터 이것이 북한과 연계가 있는 아주 전문가 집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지금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해커들이 사용하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개 해외 IP까지 동원하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IP, 그 다음에 좀비 PC를 사용한다든지, 암호화 기법을 사용해서 탐색이 안 되게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교수님, 그 북한 소행이라는 게 지금 가장 가까운 사례 같은 경우에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이 있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작년에, 예. 사이버 테러 있었죠. 예, 예. 이거 유사합니까? 그러면 예, 방식이요? 일단 악성 코드 기법이요. 예. 상당히 유사합니다. 악성 코드 기법이 셋 다 굉장히 동일한 유형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일단 강하게 북한 짓이라고 추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행 동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 후에 보면 지금 해커가 우리들한테 고도의 어떤 심리전이나 기만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씩 이게 노출을 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증폭시킨다든지, 예. 정부의 무능함을 갖다가 보인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반핵단체인 것처럼 기만해가지고, 예, 수사에 혼선을 준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만전을 쓰는 걸 봐서는 마치 이거 군사작전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해외 IP도 사용을 하고, 그렇죠? 예. 이게 예. 또 IP 주소도 여러 번 옮기는 방식으로 해서 우회 접속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모양인데 이거 유출 경로를 그럼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렵겠네요. 이 문건 유출 경로요. 예? 그러면 작년의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수사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지금 보면 이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유출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해커가 제어망에 악성 코드를 갖다 심어놨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건물에 폭탄이 들어와 있다고 전화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 답답한 게 범인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죠. 건물에 폭탄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빨리 이걸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폭탄이 지금 설치가 돼 있다라고 전화가 왔는데 폭탄 예.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이 폭탄 테러 대비 훈련이 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우리가 폭탄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예. 왜냐면 지금 찾아야 될 서버나 검사해야 될 구역은 너무 넓고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조금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찾을 능력이 없으니까 체면불구하고 미국에 어떤 요청을 해가지고 전문가를 갖다가 파견받지 않으면 이제 25일 지나서 만에 하나 해커의 말대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한수원 측은 뭐냐면 업무망 PC는 인터넷으로부터 철저히 분리가 돼서 해킹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지금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괜찮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죠. 자기들이 정말 얼마나 모르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란의 어떤 핵발전소 해킹 사건이나 그다음에 일본의 올해 해킹 사건이나 특히 어제 자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부망에 있는 PC 세대가 감염돼가지고 하드디스크가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어제 발표한 거예요. 내부망에 있는 PC가 감염됐다고 스스로 시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안전한데 어떻게 내부망에 있는 PC가 감염이 됩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리고 내부망에 있는 PC가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실제로 아주 불가능. 내부망에 있는 PC가 감염되면요. 그것을 통해서 제어망까지 전파가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어망이 이제 되면 이번에 그 해커가 여러 가지 도면을 보여줬는데 그 당시 냉각계통 도면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냉각계통에 어떤 고의적으로 고장을 일으켜버리면 그리고 이제 냉각수 공급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되면은 후쿠시마카 사태에 보면 그래서 멜트다운이 일어난 멜트다운이 거거든요.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도 해커가 사실은 뭐 전쟁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멜트다운까지는 안 가겠지만 냉각수 계통에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전력 생산 중단하게 하는 거 이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할 거는 지금 많지가 않고 속수무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지금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공격을 당하면서도 맨날 계획만 세우고요. 네. 실제로 별로 실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부분,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과제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선 미국의 전문가 파견을 요청하고 그리고 이게 요청을 해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지금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제 해커의 자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참. 2차 경고 몇 번 경고하겠죠. 몇 번 네. 경고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한번 가벼운 어떤 고장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수사는 계속, 수사가 아니라 어디 숨겨져 있는지, 없는지,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물론 빠를수록 좋을 텐데 이제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한수원 측 같은 경우에 시간만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보면 어떤 게 더 중요한지 그 중요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지금 물론 거기서는 사이버 위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하겠지만 대응 매뉴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점이 잘못됐을까요? 아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 지금 됐으면 지금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전부하고 있고 대피 훈련이나 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디가 얼마큼 감염된지 모르니까 피해가 어떻게 날지 어디에 피해가 날지도 모르는데 무슨 훈련을 해요. 지금 고장이 났다고 하면 그 고장을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거니까 찾기도 쉽지 않고요. 찾아도 고치기도 쉽지 않죠. 예.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나요? 2010년도에 이란의 핵발전소를 갖다가 예. 그 당시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합작으로 만든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가 있었는데요. 예. 그것을 갖다가 이란이 핵발전소를 자꾸 건설하니까 우라늄 농축 시설에 있는 원심 분리기 그걸 고장나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악성 코드가 잘 제거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당시 농축 시설 1000기를 전부 뜯어내고 다시 재설치해서 한 1년 정도 가동 중단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진짜 근데 어쨌든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좀 아무 일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같은 분들이 계속 좀 목소리를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한수원 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이 대응이 참 한심한 수준인데. 근데 이게 한수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다 그렇고요. 많이 그렇고요. 국감에 나온 것처럼 청와대가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라고 했으면 이거 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부에다만 딱 맡겨놓고 다른 부처들은 전부 뒷짐지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정부 당국에 있어서의 총체적인 문제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책임을 질 사람 책임져야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임종인 교수였습니다. 윙가드 뿌니고의 박구윤이 전하는 우리집 행복지킴이 윙가드 가정의 안전 항상 걱정되시죠? 스마트 방범창 윙가드가 강한 내구성과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로 가정의 행복을 지킵니다. 116-7310 Smart Security Window 윙가드. 국민 여러분, 드디어 전국 8만여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속보입니다. 이름하여 K렌. 정부가 지정하여 신뢰할 수 있는 K렌은 전국 부동산 알짜 매물만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KREN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렌.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백형사의 사건의 재구성. 예, 요새 엽기적인 사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순서죠. 한 주간에 있었던 사건 사고 정리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도 백희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요즘 검색어 보면 며칠 전에는 3단봉이 올라서 이 3단봉이라는 게 원래 경찰분들이 갖고 다니는 이제 거죠? 3단봉이 수사기관에서 그 범죄 현장이나 범인 체포로 갈 때 예. 이제 공식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 강력 철제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한 개인데 버튼을 누르면 이게 세 개로 분리되는 게 연결돼 가지고 이제 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로 그 뭐 맞으면 큰 상처를 입거나 기물도 파손하는 강력한 철제죠. 가벼운 모양이죠, 그래도? 들고 다니기엔 가볍죠. 가벼운데 실제로 들고 내리치면은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운전하다가 이 3단봉 들고서 그렇습니다. 이게 막 자동차 올라가서 유리도 깨고 그런 모양이에요? 예. 이게 이제 그 신 교수님 아시겠지만 로드 레이지라고 88년도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네. 차량에 끼어드는 상대방 차량을 총으로 쏴서 그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로드 레이지라고 그래서 도로상의 격렬한 분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이번 저희들이 이제 주제로 말씀드릴 것도 17일 날 오후 6시 50분경에 서울 용인간 그래서 상행선 하는 그 터널, 하산원 터널이라고 있어요. 서울 용인 고속도로요? 네네네. 그런데 이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 그 뒤쪽에 제네시스, 요즘 제네시스 차량 차주들이 꽤 말썽을 부리네요. 제네시스 차량을 타는 그 차량이 사실 얄밉잖아요. 긴급차를 뒤따라서 같이 가는 게. 네, 그래서 그렇죠. 이 피해자 30세 남성이 사실상 길을 비켜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추월을 해가지고 터널 안에서 차를 세우고 뭐 3단봉을 꺼내가지고 아주 그냥 유리창 본닛 이걸 뭐 아주 굉장히 내리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놀래서 112에 신고를 하고 이게 마침 블랙박스에 이제 동영상이 그대로 찍혔죠.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걸 올렸는데 블랙박스 동영상까지 올렸는데 이거 뭐 난리가 났죠. 3단봉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24일 날 출석을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재밌어요. 그 바로 또 온라인 커뮤니티 그 보배드림이라는 곳에 그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이 생각이 났나 봐요. 재빨리 무릎 꿇고 빌고 싶다. 100번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참 이게 지금 아주 재밌는 사건으로 되면서 굉장히 우려되는 사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 근데요, 삼단봉을 그렇게 아무나 민간인도 가질 수가 있어요? 삼단봉 자체는 원래 목적이 호신용으로 파는 거거든요. 그게 법적인 규제는 안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포 도검 하약류 단속법이라 그래서 흉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허가받지 않은 총 이런 걸 소지하고 있을 때는 처벌을 받는데 사실상 삼단봉 자체 그것만으로는 처벌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사용하는 가도나 식도도 범죄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따지고 본다. 네. 그래서 삼단봉 자체는 뭐 입법한 소지는 아닙니다. 이 분노 조절이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엔 그 뭐 주식 투자의 귀재라는 사람이 그렇죠. 유흥업소 여직원한테 맥주병을 이것도 내리친 굉장히 지금 뭐 재미있기도 하지만 뭐 호기심 가는 또 사건으로 많이 회자됐죠. 이 사람이 그 군산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아마 이제 그 지나가는 사람하고 시비가 됐는데 맥주병을 들고 쫓아가니까 이 사람이 피해서 주점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아무 죄 없는 주점 여종업원을 이제 왜 그러냐고 묻는데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이제 물론 좀 흥분된 상태죠. 그래서 이 사람이 3주에 진단이 났는데 사실상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이제 재판하러 오라고 하니까 람보르기니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3억 8천에서 5억 정도 되는 스포츠 카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법정에 가서 세워놓고 들어갔는데 이제 재질이 불량하다 해서 1년 6월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죠. 그래서 람보르기니는 아마 아직까지도 그곳에 이제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그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이제 사실상 분노 조절 장애나 충동 조절 장애이기도 하지만 갑질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구대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1억도 없는 것들이 까부느냐. 내가 10억만 있으면 너희들 옷 다 벗길 수 있다. 1억만 주면 니들 다 죽일 수 있다. 이런 행태를 했던 게.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19살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주식 소위 말하면 슈퍼개미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돈을 좀 버니까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아주 그냥 슈퍼 갑질을 하다가 결국은 슈퍼카 람보르기니를 타고 갔다가 그 대형 버스를 타고 국립대학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네. 람보르기니보다는 훨씬 그 차가 크니까. 크죠. 대형 그 철제가 그렇죠. 확장차라 안전하고 또 철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철망도 돼 있고 그래가지고. 또 그 국가에서 국기를 지켜주니까 다른 사람이 삼단봉을 들고 와서 맞을 일도 없고 맥주병으로 맞을 일도 없죠. 그 맥주병이 사실 흉기 아닙니까 그것도. 흉기죠. 그죠? 예. 그것도 실제로 폭행의 가능성이 있을 땐 흉기라고 그러던데.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요. 실제로 맥주병 이런 것도 흉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폭력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처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서 이제 사실 일반 손괴 같으면 366조라고 그래서 뭐 저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이런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 자동차라든가 뭐 물건을 손괴 파괴한다든가 할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사실상 그래서 이 사람도 24일 날 출석을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계속 원한다고 하면은 아마 징역형일 가능성도 있죠. 뭐 집행유예를 받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이런 그 로드레이지 같은 현상 사람한테 이제 그 알파파하고 베타파라고 이게 있는데 이제 알파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평온하거나 또 그 명상에 잠기실 때 나오는 그런 이제 그 뇌파거든요. 근데 베타파는 이게 이제 헤르츠라고 하는데 이거에 이제 흥분을 되면 막 이 분출을 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하면 10헤르츠에서 100헤르츠까지 올라가는 그런 뇌파라고 하는데 전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는 옆에서 빨리 재빨리 눈치채고 피하거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상은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사람도 하나 분노조절 장애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주차를 하다가도 멀쩡하게 아주 평상시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이 주차를 하다 주차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조금 비우상하게 하면 내려가지고 막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왜 시동 끈 다음에 차 딴 데로 옮기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 그 지금 그 요즘 아주 그 칼에서 아주 곤욕을 치르는 조현아 전 부사장도 혹시 그런 일종의 그런 분노
조절장애나 충동 조절장애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되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꽤 많죠. 그래서 사실상은 그 사이코패스 기질이나 소시오패스 기질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뭐 100명 중에 뭐 1명꼴로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충동 조절장애, 분노 조절장애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여름에는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서 물건을 들어 던진다라든가 폭력 사범으로 돌변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람은 피해야 되겠죠. 그냥 피하는 게 제일 네네. 좋죠. 근데 경찰서에서도 이렇게 근무하시다 보면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 있어요? 많죠. 많아요. 그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이제 112 신고돼서 동행대 와서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다가 갑자기 들고 있는 물건을 던진다라든가 뭐 핸드백을 던진다라 여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굉장히 적절한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가중처벌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안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경찰관도 꼭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 업무 방해 부분도 있거든요. 예. 업무 방해죄로도 처벌하는데 대다수 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도 본인이 스스로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잠깐만 여기서 8192님 문자 보내셨는데요. 팀장님, 주목받는 사건 관련자들은 검찰에 출두하면 꼭 12시간 이상 조사받고 귀가하는데 왜 그런가요? 이제 경찰에서도 보통 4-5시간 조사를 받는데 검찰에서는 이제 기소를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경찰 조사와 또 검찰의 조사 부분 또 이게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무죄가 난다거나 아니면 또 원래 기소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판결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그런 추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검찰에서 그 수사 조사하는 기간이 조금 시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그 아기를 그렇죠. 선생님이 또 때린 모양이에요. 이게 내던졌군요. 내동댕이 쳤죠.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이게 지금 47세 된 보육교사신데 이게 스트레스 받으시겠죠. 47세면은 자기가 스트레스 애를 받으시겠지만은 텐데. 지금 그 아이를 머리 위로 두 손으로 잡고 올려서 바닥에 내동댕이로 5회가량 쳤거든요. 이것도 아이를 아니라 두 아이를. 그래서 마침 구경하는 아이도 그 심리적인 불안 증세 때문에 지금 치료받고 있고 또 아이는 그 한 2달 정도 치료를 요하는 그런 상처를 입었다고 해요. 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제 물론 그 사표를 내고 그 사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군다나 문제는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장면을 목격하고도 옆에 있는 보육교사분이 제지나 만류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경찰에서도 그 수사를 해서 사전 구속영장 청구까지 지금 하겠다는 이런 좀 방침인데 사실상 이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42,527개. 그런데 이 종사자 수가 약 25만 명 되거든요. 보육교사분이. 근데 사실상 이원화돼 있어요. 교수, 원장 징계나 기본 보육료 지원 중단 행정 제재는 시군구가 관할하고 복지부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그 관리를 하는데 2011년도에 보면은 159건의 아동 학대 사건이 났는데 복지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상 그 취약 상태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굉장히 지금 하늘의 별 따기라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상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이게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비상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가족이 한 7, 8명이 관심 있는 사건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정부 관계 당국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관리 감독이 안 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자질 있는 그 보육 교사를 해야 되는데 꼭 자격증 취득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개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 받은 어린이집과 아동학대 교사 원장 명단을 공개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사들이 근무 재교육이나 여건 개선하고 문제된 어린이집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이런 발표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런 이원화된 그런 그 관리 감독보다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라든 교사들의 자질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이런 거 하고 또 관리 감독을 실질적으로 해서 이런 거 봐야 돼요. 그게 사실 유치원부터는 교육인데 이 어린이집은 보육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 밑에 단계이기 네. 때문에 아이들 나이로 볼 때는. 그런데 이 보육교사 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자질 같은 거를 철저히 좀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2012년도 기준에서 출생아가 약 50만 되고요. 하루에 우리 지금 김혜민 PD님도 곧 출산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하루에 보통 한 1,400명 정도 탄생을 하는데 사실 방금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어린이집 그 학대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고양 어린이집 폭행 사건, 부산 영아 학대 사건. 예. 근데 이게 처벌이 또 굉장히 또 약해요. 뭐 집행유예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시설 그 보수나 아니면 교육 더 잘 시키라는 경고 이런 정도로 막 그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신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은 이 인구 감소 형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집 또 출산 장려 이런 부분에 사실상 굉장히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통계를 찾아보면서 더 한번 느꼈어요. 예. 지금 0340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저도 분노 조절 장애인 듯 운전할 때 끼어드는 차량 욕하고 끝까지 안 끼워줍니다. 너무 얄미워서요. 오늘부터 심신 단련을 해야겠어요. 이런 말씀 주셨는데, 끼워줬을 때, 누가, 드디어 내 차 앞에 누가 끼웠네. 너무 고맙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죠. 그런데, 또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을 많이 겪으면 이런 거 화가 안 나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 214명을 대상으로 로드레이지 그 실험을 했는데 그 중에 55%가 경험을 나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남성이 33%, 여성이 18% 정도가 이제 나눠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도로상에서 딱 98%에서 99% 정도가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손을 들거나 깜빡이를 켜서 이렇게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면 100명 중에 98명 정도는 분노를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네. 특히 우리나라는요. 안 끼워주려고 그랬을 때 창문 내리고서 손 밖에 내서 미안하다. 이 창문. 그러면 이러면은 다 끼워줍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고운 심성의 저는 발로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98% 정도가 분노가 가라앉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유념하셔서 깜빡이 등이나 비상등 켜시고 손 들어서 해주시면 서로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널리 또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겠습니까? 끼어들고서 갑자기 자동차 세우고 내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유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킬 필요는 있죠. 네. 5788님 이런 질문해 주셨네요. 팀장님은 화가 날 때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화나는 사건들 많이 보실 텐데 그게 일이신 분들은 화 안 나죠. 3초간의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서 내가 참아야지 하면 그게 상당히 분노 조절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3초간의 그 논리라고 그게 이제 저희 수사관들도 3초간에 그 책상에다가 참을 인자를 막 써놓거든요. 근데 그 3초간, 그러니까 특히 도로상에서는 3초만 참으시면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도 많이 참으신 거죠? 많이 참죠. 예. 그러면은 사리 같은 거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 몸속에. 조절하죠. 마인드 컨트롤 하고요. 예. 그 3초간의 이론. 그 다음에 특히 도로상에서는 그 제가 말씀드렸던 로드레이지. 플로리다에서 끼어드는 차를 곤충으로 쏴서 죽이는 이런 험악한 일까지 생길 경우가 가끔은 있거든요. 그래서 삼단봉 사건이라든가 또 부산에서 그 톨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톨게이트 표 뽑는데 티켓 뽑는데 뒤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다 자기가 추돌을 하고도 앞에 서 있는 차를 향해서 돌진해 가지고 그냥 그 공구 드라이버 가져와서 유리창 깨고 그다음에 그 깨진 유리창으로 발 집어넣고 차고 머리카락을 잡아채서 지금 그분을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몇 달간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결국 그 사람은 구속이 됐죠. 당연히 구속돼야죠. 제주도에서도 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적 울린다고 했는데 쫓아갔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 급정거했다고 시비 추월하다가 그래서 3년 6월에 징역 받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백기존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승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거기 자네 꼴을 보니 어젯밤도 달렸구만. 지금부터 받아 적게. 이태백의 숙취비책. 헛개는 기본, 특허받은 복합 원료로 숙취 해소에 강하게. 이태백의 숙취비책. 특허까지 받았으니 이태백이 강추하네.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